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강남에서는 지난 1년 반 사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A씨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피해가 일어났고 어떻게 사기가 발생을 했는지 사기를 당했던 정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개팅 어플에서 어떤 분이 쪽지를 보내와가지고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며칠 이제 연락하고 나서는 자기 번호를 알려주면서 카톡으로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다시 돌려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자기 말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사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가 뜬금없이 그냥 어디서 왔고 물어보지 않는 말들도 막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하듯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일상 대화를 또 하다가 자기가 뭐 며칠 또 지나고 나니까 소개팅 어플을 자기가 이거 말고 그 외에 한 개 더 가입을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자기는 탈퇴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근데 이제 그 다른 어플 거기에는 자기가 여기는 그 캔디였나?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많다고 저한테 이제 그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조금 탈퇴하기 그렇다 이렇게 또 살짝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냥 그 말 무시하고 이제 또 다른 말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만큼 돈으로 하면은 2천만 원이 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자만 환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한테 좀 해서 주면은 네가 환급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 알아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자기가 뭐 외국에서 뭐 11년 동안 중국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오게 되는 바람에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외동이고 뭐 이렇다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자기가 길가에서 5만 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봐서 그냥 5만 원 정도는 뭐 주우면 아싸 하고 뭘 사 먹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번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라. 나는 그런 거 내 일도 조금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거는 돈적인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해주기가 좀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아무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폰 번호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카톡으로 넘어올 때 자기가 저한테 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번호를 받아서 카톡을 했지 이거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 그러냐면서 자기가 자가 격리가 끝나면 폰 번호도 소통할 거고 뭐 번호도 할 거고 이제 뭐 계좌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냐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뭐 귀찮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거 환급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리챗이라는 사이트였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리챗 사이트랑 뭐 추천이 코드 같은 걸 보내주면서 그걸로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선물한 걸 받고 그거를 이제 환급을 시켜서 자기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꾸 오히려 저를 좀 이렇게 조금 의심하는 듯이 처음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 돈 갖고 튀면 자기가 경찰에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그렇게 안 한다고 막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2천 얼마가 있는데 700만 원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리챗 사이트에 있는 상담사랑 얘기를 하라고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첫째 날인가는 뭐 오늘 환급금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둘째 날에는 뭐 자기들이 뭐 보이스피싱 뭐 연루가 돼가지고 오늘 그게 안 된다 하고 이게 조금 시간을 끌더라고요. 조금 시간 끄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기다려보자 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뭐 해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 하고 일단 그때까지는 제 돈이 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에 기다렸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상담사분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차례차례 물어봤더니 등업을 해야 그게 가능하고 또 등업을 하려면 처음에는 30만 원 입금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저는 30만 원 이렇게 입금해야 된다더라. 내 이름으로 해서 그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입금을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돈도 없고 은행도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다.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처음에 저한테 주기로 했던 700만 원이랑 30만 원을 빼서 뭐 730만 원을 빼고 자기한테 다 입금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어차피 제가 환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제 통장으로 꽂히고 그거를 제가 자기한테 다시 입금시켜주는 그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주면 안 줬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30만 원 입금하고 그 환생 신청을 할 때 뭘 누르고 그거를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저보고 그 누르지 않고 입금을 시켰다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저한테 막 다그치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하냐 하면서 그 돈이 환급하는 포인트로 된 게 아니라 그 2천 얼마에 대한 돈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똑같은 명목인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또 15% 수수료를 뗀다. 그래서 2천 얼마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15% 막 315만 원이었나? 그거를 입금을 해주면 환급 30분 내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300 얼마를 난 돈이 없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러면은 이것만 300 얼마만 넣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맞다 이렇게 그렇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한 번만 빌려봐라 주변에. 저는 이제 빌릴 수 없다고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간 게 1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30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까워서 그거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350만 원도 이제 넣게 되고 거기서 또 실수를 했다고 계좌번호랑 이름이랑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주시면서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 가입을 할 때 오타가 나오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들이 어딘가에 결제를 올려서 보내주는데 그 결제한 곳에서 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 돈을 다 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받으려면 그 새로운 아이디를 파가지고 지금 있는 2천 얼마를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는데 또 돈이 이만큼 든다. 더 큰 금액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더 큰 금액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하루 이체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넘어가서 오늘은 할 수 없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일 나머지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빌리고 이렇게 저도 해가지고 이제 대출까지 받고 보냈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30분 있으면 이제 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뭐가 블랙리스트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자기들한테까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되게 다그치고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돼 무섭게 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희끼리는 미끼남이라고 부르거든요. 어플에서 만났던 그 분들을. 네. 그래서 그 미끼남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저한테 되게 멍청이냐는 식으로 네가 실수를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다그치고 양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주눅도 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힘줄어드는 거예요. 돈을 더 넣게 되고 더 기다려주고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막 좀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미끼남이 이렇게 돈이 2,600만 원 정도가 제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이걸 한 번 더 이거를 찾으려면 2,6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입금을 또 시켜야 된다는 말에 네. 제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그전에도 솔직히 알고는 있었는데 제발 사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입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주변 정말 친한 친구한테 알렸더니 사기라고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도 정신 차리고 이제 경찰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경찰 신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속아주는 척하면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부업체까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알아봐라. 너 이만큼만 넣으면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무섭다고 안 할 거냐 안 빌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연락을 이제 잠시 끊으려고 막 뭐 사고가 났다라든지 이렇게 며칠 동안 연락 안 하려고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아침마다 돈 구했나 어떻게 됐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계속 없다고 하니까 뭐 그 사채를 계속 하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단 연락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찰 신고하고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피해자 B 씨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범죄 수법을 당해가지고 어떤 정황이 일어났는지 한번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고요. 저도 그 채팅 어플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카톡을 하자고 해서 카톡으로 넘어갔고, 카톡으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자기가 지금 게임 사이트에 뭐 돈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사이트에 돈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빨리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한테 선물하기 기능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제가 받아서 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뭐 아예 모르는 여자한테 줄 바에는 뭐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엠톡이라는 사이트를 가르쳐주면서 뭐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을 파서 저를 초대를 했고,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선물하기를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시도를 하더니 금액이 너무 크다, 이거 왜 안 되는지 저보고 고객센터한테 물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막 가입한 회원이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이라서 환전이 안 된다,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제한으로 환전될 수 있는 VIP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처음에 50만 원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0만 원을 시작으로 등급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제가 환전을 하려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쳤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 아이디로는 안 된다, 다시 다른 아이디로 환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게 했고, 거기서 또 이제 그 VIP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50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된다. 이제 제 돈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돈을 주게 됐던 것 같아요. 총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300 정도 됩니다. 3,300만 원 진짜 정말 큰 돈인데, 또 수사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사기는 보면 이런 방법은 내가 인지를 해서 예방을 하지만 다음 또 유사한 게 일어나고 또 다른 범죄 수법이 일어나면 또 사람은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사기는 예방이 항상 중요한데, 이제 똑같은 사기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피해자들 인터뷰를 들어보셨겠지만, 피해자들을 보면 92명에서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피해금을 사기를 당했는데, 상품권을 사서 보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현금을 입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품권은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이 구해져 있으면은 바로 입금을 받고, 통장이 안 구해졌을 때는 상품권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상품권 자체도 핀 번호만 있으면 이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이제 물건을 사서 제2차로 이제 환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시킵니다. 말이 상품권이지 그냥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작정하고 팀워크를 짜서 피해자를 현혹을 시키는데,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딱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은 이 말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카톡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이것은 너무 도용하기도 쉽고 남한테 이제 퍼오기도 쉽고 위변조가 가능하니까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또 두 번째, 2,500만 원을 처음 본 사람한테 준다 그러는데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확실하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한테 시켜도 되는 거고, 자기 아는 누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왜 굳이 처음 보는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준다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돈을 송금을 할 때는 계좌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트에 돈을 입금을 하면은 그 법인명의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입금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범죄 정황은 딱 두 가지 경로예요.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가문이설로 유혹을 하거나, 딱 두 가지 경로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잘해준다 이래 생각했을 때는 의심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이나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세상에 해외에서는 지금 범죄를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사기칠 수 있는 정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대포 통장 건절로 인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사라지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통장을 돈 세탁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나는 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찾아서 전달, 이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도 경찰 조사를 받아서 또 내 계좌가 범죄에 악용이 되면 사회 질서 계좌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작게는 1년, 많게는 5년, 10년 동안 은행과 이제 신용평가 정보 회사랑 공유를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된 통장도 만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대출권도 까다롭게 하고 카드 발급도 까다롭게 하고, 이런 불이익이 많이 일어나니까 항상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는 아니지만은 자, 이것은 예방했지만 또 다음 기능화된 범죄수법이 나오면은 또 피해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제 뒤늦게 또 사기라는 걸 알았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민들이 무심코 만들어준 핸드폰 그리고 국민들이 무심코 만들어준 통장 때문에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 통장을 잘 안 만들어주고 있죠. 그것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대포 통장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니까 제가 아이템을 제시를 해서 2014년도부터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는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범죄가 사라지려면 일단 국민들은 통장 그리고 핸드폰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부터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